템플스테이 20주년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템플스테이 글로벌화 방안으로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사찰별 프로그램 독창성 강화가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선재 사장을 비롯한 BBS 불교방송 간부진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미디어 포교에서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평 현등사가 극락전을 중수 낙성했습니다. 정멸보궁 진신사리탑 조성에 이어 극락전 해체 보건불사를 회양하며 기도도량으로서의 사격을 높였습니다. 한국불교 현대사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의 정신을 계승한 불교문화축제가 스님의 고향 경남 산청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주제로 우리 전통의 소리 문화를 돌아보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대표 문화관광상품 템플스테이의 글로벌화 방안으로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사찰별 프로그램 독창성 강화가 제시됐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아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 올해 운영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등이 참석해 종단적 차원의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사회적 갈등과 불안, 환경 문제 등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치유하는 청량한 입줄기가 되도록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 3월 기준 템플스테이 누적 체험 인원 600만 명, 전 세계 205개국, 외국인 참가자 수 65만 명. 지난 20년간 템플스테이가 지구촌을 무대로 쌓아올린 이 같은 성과 앞에 정치권의 정책적 지원 약속도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특정 종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고유의 이 문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낌없이 좀 각각 지원해 주시기를. 오늘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발전 방안, 또 사찰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까지 나오시면 저희들도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정부하고 잘 협조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상으로나 예산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문화관광 시대를 맞아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상황. 코로나19 이후 여행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란 점에서도 풍부한 역사와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우선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사찰별 프로그램의 독창성 강화 등이 템플스테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중장기 발전 전략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제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의 성과를 좀 담아내 간다라면은 앞으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 지원의 어떤 근거가 더욱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미나에선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예약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템플스테이 예약 프로그램은 PC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약 사이트의 운영이나 예약 관련 시스템의 변화가 좀 편리성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MZ세대들도 편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이 템플스테이를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굳건한 재정적 뒷받침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템플스테이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내외국인 참가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템플스테이의 양적,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미디어 포교에서 방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BBS 불교방송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이선재 사장을 비롯한 BBS 간부진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송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에 이선재 사장은 불교 방송의 현재 상황과 미래 비전을 상세히 설명하며 미디어 포교를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BBS 간부진에게 종단 현안인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국민적 불사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종교와 인종 등을 떠난 인류애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과 윤성호 부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인류에 입각한 조건 없는 나눔의 정신이 불교와 적십자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 회장은 25년째 소암 환자들을 지원하는 전 BBS 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의 봉사활동을 예로 들며 적십자는 빨간 반창고이자 나눔을 저축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벌써 25년째 소아암 어린이 1년에 20명씩 2번 40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치료가 그 마음을 받아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완치율이 높아서 신 회장의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함께해 우리 사회 자비 나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천연고찰 가평 현등사가 도량의 주 전각인 극락전을 중수 낙성했습니다. 현등사는 정멸보궁 진신사리탑 조성에 이어 극락전 해체 보건불사도 마치면서 기도도량으로서의 사격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신라 법호왕 때 인도 마라가미 스님이 진신사리를 봉안한 창건의 역사를 간직한 가평 현등사. 해발 935m 운악산 중턱 산사에서 모처럼 대규모 법석이 펼쳐졌습니다. 현등사 주 전각인 극락전의 해체 복원을 회양하는 중수낙성 부처님 점안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이 문화재에서 굉장히 소중한 건물인데 이걸 빨리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맨날 저를 조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뭐 돈이 있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극락전 건물 해체 보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100% 완전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이 현등사가 아마 처음 있는. 현등사 극락전은 조선 영조 22년인 1746년 조성된 다폭의 양식 건물로 보물로 지정된 동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려 보조국사 진울 스님 이래 수많은 선지식들의 수행 처리됐던 현등사의 대작불사 회양인 만큼 용문선 선원장 의정 스님은 사부대 중에 수행을 독려하는 법문을 설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수행이 돼야지만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얘기.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 교구장인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전 교구장 정수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을 비롯한 교구와 문중 스님 50여 명과 최춘식 의원, 서태원 가평군수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느 법당 낙성식보다 오늘 이 낙성식은 정말로 의미 있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그런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이곳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는 곳이 바로 이곳 운악산 현등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회에서는 사찰 경내 토지 30만 제곱미터와 산내 암자, 북암, 남암, 서암 땅을 사찰에 기증한 데 이어 극락전 불사에 힘을 보탠 안흥수 다함레저 대표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여하는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또 상월 결사 정신을 잇는 수국사 상월 청년합창단의 축가 무대가 청년 불교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객석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등사는 지난해 정멸보궁 진신사리탑 조성에 이어
이번 극락전 해체 복원 불사를 원만 회양하면서 경기도 내 손꼽히는 기도 도량으로서의 사격을 높였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이명의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신라시대 경주에 조성된 수많은 마애불이 중국 석굴의 한국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어제 불교중앙박물관 초청 강좌에서 우리나라는 단단한 화강암을 뚫어 석굴을 만들 수 없어 자연 암벽의 부조 또는 음각으로 마애불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주 석굴암은 돌을 쌓아 올렸으며 반대로 사암 재질의 둔왕 석굴은 굴을 만들기는 쉽지만 정교한 조각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강의에서 둔왕 17굴 장경동의 유물 5만여 점 가운데 신라 출신 해초 스님이 쓴 왕호 천축국전 발견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명애 교수는 중국 석굴 사원에서 만나는 불교 미술을 주제로 둔왕 석굴에 이어 운강 석굴과 용문 석굴 등에 관해 모두 4차례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 현대사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의 정신을 계승한 불교문화축제가 스님의 고향 경남 산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법성도 순례와 자비방생 등으로 진행된 제14회 산청불교문화제전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함사상의 요지를 시로 축약한 함일성 법계도가 성철공원에 펼쳐졌습니다. 동참 사부대중들은 법성도를 순례하며 참나인 법성을 깨닫기 위한 연불정진을 이어갔습니다. 성철 스님 문도의 대표인 원택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성철 대종사의 법을 되새겼습니다. 성철 정정이야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108배나 500배, 1000배, 3000배 절을 할 때는 항상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시오. 이것이야말로 빈도가 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원이요 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위축됐던 산청불교문화제전이 올해는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함양 상림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를 비롯한 문화공연들과 국가무형문화재 아랫육 수륙제 보존의 시연 등 불교문화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또한 산청의 젖줄인 경옥을 살리기 위한 토종의류 방생부패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특히 사부대중들은 생명 존중의 자비방생을 실천하며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방생법회는 잘 아시다시피 생명에 대한 자유를 표현하는 거고 그 자유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은 인류에게 희망과 또한 자유와 평화의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서울 상도동 보문사가 선빵개원을 기념해 마련한 간화선 대법회가 해남 대흥사조실 보선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한 달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선 스님은 보문사 대웅전에서 열린 보문선언 개원기념 간화선 대법회, 선사의 할소리, 가을을 물들이다의 6번째 마지막 법사로 나서 생활 속 선수행법 등을 설했습니다. 보선 스님은 뭔가를 쫓아다니는 마음을 다잡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선의 시작이며 모든 것은 의심덩어리로 그것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자성을 찾는 것, 불성을 찾는 것, 내가 부처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보문사의 선빵 개원 기념 간화선 대법회는 지난달 18일부터 6주간 매주 일요일에 진행돼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과 고불 총림 수자 일수 스님,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 문광 스님, 문경 한산사 선덕 월암 스님, 해남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이 차례로 법상에 올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6선사의 릴레이 법문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뒤 B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차례로 녹화 방송했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특별한 방생법회를 열었습니다. 도선사는 충남 서산 간어람 일원에서 총무국장 원각 스님과 사회국장 관태 스님, 문화국장 인우 스님을 비롯해 수능 기도 접수자 등 신도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입 합격 원만 성취 방생법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 동참자들은 치어에서 조금 자란 줄돔 500여 마리를 직접 방생하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기도 인연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원했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관태 스님은 작은 치어가 자라나 먼 제주 바다까지 나아가듯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도 원만 회양하길 기원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간어람에서 방생법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예산 수덕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을 테마로 우리 소리 문화를 돌아보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사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올해 10년째를 맞아 힐링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입니다. 절과 절은 별처럼 이어지고 탑들은 기러기들이 줄지어 날아가는 듯하네. 천년고도 경주를 읊조린 옛 선인의 식구절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눈길 가는 곳마다 유적지인 천년고도 경주에서 올해 열도를 맞은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그제 폐막했습니다. 경주시 경북도가 주최하고 대구 BBS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에밀레전의 주제는 소리문화의 아름다운 계승. 지난해에 이어 성덕대왕 신종이 400여 년간 봉안된 장소인 경주 봉황대에서 사흘간의 무대를 꾸렸습니다.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10년의 작은 역사에도 또 다른 100년을 얹어 먼 나라의 후손들에게 소리문화의 역사를 물려줘야 할 소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열도를 맞이했습니다. 그 명문에 새겨진 깊은 뜻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경주사회, 대한민국도 그러한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뜻을 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열린 올해 에밀레전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춘 버스킹, 신라복 시니어 선발 대회와 같은 세대가 어우러진 체험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에밀레전 체험 행사의 백미는 에밀레 모형종 타종, 범종 법고, 운판 모구의 불교 사물 체험은 소리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할 것들이 많고 또 이런 불교적인 악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종 쳐본 게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맑고 청한 소리가 나가지고 신기했고 이게 치는 사람마다 또 소리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감미로운 음색과 무대맨으로 관중을 매료시킨 문화 공연은 가을 운치에 대해 경주를 감성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번 에밀레전의 개막식 실황과 주요 공연 등은 각각 BBS TV와 대구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로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제작된 지 1200여 성상이 지났지만 진리의 소리가 전하는 여우는 해가 갈수록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주 봉황대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천연고찰 지리산 칠불사가 제10회 선차 학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초이선사 헌달해로 문을 연 선차 학술 발표회는 다서화로서의 선서화를 주제로 한 이병인 부산대 교수 강연을 시작으로 가야 지역 찬물의 미네랄 특성 연구, 다도를 통한 심리치유와 인성교육 등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칠불사는 초이선사가 다신전을 초록한 유서 깊은 차문화 유적지로 매년 선차학술 발표회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올바른 차문화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이 종단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어가고 있는
정례 학술 세미나 4차 대회가 서울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원에서 열렸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는 태고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세미나는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빨리 불전연구소장 마성 스님과 부산 동명대 박재영 교수, 이학종 전 미디어 붓다 대표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서 박재현 교수는 최근담 유행을 통한 윤리의식 변화와 승려 결혼의 본질적 문제를 조명했고, 마성 스님은 국내 불교 학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제가승 출연에 관한 문제를 교단사 관점에서 접근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입제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참석해 모든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라고 격려하며 종단과 불교 중흥에 더 힘껏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적통과 전통 및 정통을 바로 세우는 한편 번종과 함께 우리 한국 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중화할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 테라와다 불교 50주년 기념법회가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태종사에서 한국 테라와다 불교연합회 회원과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태종사 조실 도성스님 수계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법회에서 도성스님은 축복경을 직접 독송하며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테라와다는 서가모니 부처님 인멸 100년 후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이 일어날 때 부처님의 계율을 원칙대로 고수하는 상좌부 불교를 가리킵니다. 한국 테라와다 불교는 1972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근본불교 전통계맥 계승을 위해 태국 고승 10명을 초청해 53명에게 계를 내린 걸로 시작됐으며 당시 수계자 가운데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인 뿐야 산또 스님이 유일하게 생존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